제발 자막 좀 달아주세요. 한국 영화에도 자막이 필요합니다. 우상 리뷰입니다. 찾았어요? 출연할 때? 너 누구야? 강력한 도지사 후보인 구명애의 아들이 어느 날 뺑소니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가 생겼지만 이 사건 이면에는 은폐해야 될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피해자의 아버지인 유중식이 직접 나서서 구명애의 뒤를 캐기 시작하고 구명애는 사건을 덮기 위해 더러운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던 묘령의 여인 연아가 나타나면서 사건은 점점 복잡하게 얽혀가는데요. 줄거리는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가지 않은 복잡하디 복잡하고 불친절하디 불친절한 범죄 드라마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우상입니다. 이 영화는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막이 필요해요. 반드시 자막이 필요해요. 배우들이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사들이 한두 마디 정도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대사부터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자해라는 건지 자위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나중에 그 대사가 다시 한번 나오긴 하지만 사운드가 나쁜 극장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아니에요. 저는 영등포 CGV THX관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소리도 귀에 거슬릴 만큼 굉장히 크게 아주 볼륨이 굉장히 맥스로 설정되어 있는 상영관이긴 했는데 웅얼거리는 대사와 과한 조선족 사투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운드가 좋은 데서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는 그만큼 문제라는 거겠죠?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미국에서 개봉했을 때 이 베인이 마스크 쓰고 웅얼거리는 그 말투 때문에 미국에서는 베인의 대사를 못 알아들은 게 굉장히 많았다. 저는 그냥 그게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No one cared who I was until I put on the mask. No one cared who I was till I put on the mask. No one cared who I was until I put on the mask. No one cared who I was till I put on the mask. 근데 우리가 다크나이트 라이즈 보면서 뭐 대사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문제가 됐나요? 아니죠. 왜? 자막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 영화가 약간 의도해서 일부러 관객들이 잘 못 알아듣게 대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영화 해외 영화제 이런 데서 상영을 할 때 자막도 뭉개서 상영을 하시겠죠? 뭐 이렇게 의도된 거라면? 그러나 대사의 전달이 관객들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이거 뭘 알아들어야지 이해를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들이 대체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고 그 행동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대사 전달력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뭐 좀 이런 동시녹음 문제가 있었더라면 나중에 후시녹음이라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물론 그 외에 이 영화는 굉장히 인상적인 비주얼들이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음향 효과의 디테일이라든가 뭐 그런 그 디테일한 요소들이 인상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도하지 않게끔 관객들에게 혼란을 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컴퓨터 펜이 불규칙하게 돌아가는 소리라든가 강아지 사료 주는 기계에서 나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 굳이 넣으셨을까? 실제로 그런 소리가 나더라도 편집할 때 다른 소리로 입히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뭔가 독특한 느낌을 관객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의 집중을 방해하는 효과로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 좋았던 부분들 중에는 역시 배우들의 연기력입니다. 특히 이 연기의 디테일들이 정말 좋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영화 안에서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배우들이 보여주는 아주 그 작은 디테일들 때문에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슴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뭐 그래? 쟤라면 저럴 수 있겠네? 뭐 조금 흥미로운데?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러한 묘사들 전체가 모든 관객들을 설득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이야기의 전개도 굉장히 느리고 전체적인 호흡도 느린 편이라 정말 지루하게 느껴지는 구간들이 많은데요. 영화를 보다가 여기서 영화가 딱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라는 싶은 지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지나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는 거야. 뭐 어떤 긴박한 스릴러의 문법처럼 진행이 되다가도 그 방향이 이렇게 또 꺾였다가 또 이렇게 꺾였다가 자 여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또 계속 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잔가지들을 쳐내고 조금만 더 밀도 있게 편집해서 속도감을 높였으면 이렇게까지 불친절하고 어려운 영화가 아니라 제법 볼만한 영화가 됐을 것 같아요. 물론 후시 녹음도 다시 해야 되고 너무 루즈해져 버리니까 긴장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중반 이후로 갈수록 너무나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가요, 뭐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에요. 144분입니다. 뭐 영화제에서의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몰라도 좀 더 많은 관객들과 같이 호흡하기에는 조금만 더 타이트한 버전이었어도 저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그러지 못해서 별로였어요. 자, 중간중간 이 영화에는 서스펜스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거의 천우희 씨가 맡았던 이 려나 역할에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 캐릭터는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서 언뜻 황해를 떠올릴 만큼 무시무시한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은 황해 김인석 씨하고 우상의 천우희 씨가 좀 싸우는 그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캐릭터가 보여주고 있는 서스펜스들이 굉장히 스릴 있고 좋긴 한데 뭐 굳이 저랬어야 돼? 라는 싶은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행동이나 동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거죠. 그냥 여기서 딱 멈추고 여기서 이야기를 요렇게 마무리해도 되는데 자꾸 질질 막 끌고 나간다라는 거. 뭐 인상적인 장면도 많았고 인상적인 연기들도 많았고 뭐 생각보다 조금 과하게 잔인한 장면들도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최근에 뭐 망작들에 비하면 그래도 장면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영화였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 어떤 그런 만족감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버닝을 봤을 때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기는 했는데 버닝과 이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버닝은 낯설어도 재밌고 뭔가 영화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분석해보고 싶고 뭔가 더 탐구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는 데 비해서 이 영화 우상은 낯선 거는 똑같아. 그런데 그렇게 재미도 없고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뭐 내가 뭐 따로 누구한테 해설을 들어야 되나? 아니 뭐 해설을 따로 들어서 영화가 이해가 되게 하면은 영화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그리고 두 영화의 또 다른 공통점은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 또 공통점이 있죠. 두 영화 모두 배급사가 CGV 아트하우스입니다. 뭐 제가 뭐 배급사들의 사정을 잘 모르긴 하는데요. 아트하우스 배급이면 보통 독립영화나 뭐 저예산 영화를 주로 배급하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버닝이 제작비가 70억이 넘고 우상이 100억짜리 영화인데 100억짜리 독립영화? 좀 있으면 개봉하는 그 어스가 200억이에요. 근데 200억의 제작비면 미국에서는 저예산 영화가 맞아요. 근데 여기가 미국인가요? 아니잖아요. 한국이잖아. 영화가 정말 망해도 100억을 쉽게 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제작비라든가 여러 가지 상업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좀 더 재편집을 하고 좀 더 후가공을 더 해서 조금만 더 친절하고 조금만 더 밀도 있게 만들어서도 충분히 좋은 영화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100억으로 다른 독립영화들을 더 많이 만들고 배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우리나라 물가가 많이 올랐나요?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의 100억이 옛날에 10억이랑 화폐 가치가 똑같은가요? 잘 모르겠어. 독립영화를 배급하는 곳에서 100억짜리 영화를.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가스마스크 유튜브님께서는 또 두 글자네. 이제는 두 글자만 봐도 이렇게 약간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오지. 망작 알러지. 신비는 신비하도다님께서는 보고 나왔는데 본 것 같지 않은 영화,
기억나는 건 잔인한 장면뿐. 그래요? 저는 오히려 잔인한 장면은 별로 기억에 남질 않는데 보고 나와도 보고 온 것 같지 않은 느낌은 저도 똑같았습니다. 이보라맹님께서는 장르 및 천우희 한석규 때문에 보고 싶은데 똥망작 스멜이란 소문이. 망작은 아니에요. 망작이 아니라 그냥 불친절한 영화였습니다. 예. SM무비님께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의도한 건진 모르겠지만 너무 작은 음향 때문에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상영관에서 봤음에도 못 알아들었는데 소리가 좀 작은 그 동네 상영관들도 덜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은 진짜 이 영화는 카이저 소재님께서는 영화 제목은 우상, 이 영화에 대한 내 생각은 무념무상. 설경구 한석규는 겁나 좋아한다. 그러니까 배우들의 연기력이 돋보이는 영화이기는 했으나 마찬가지로 저도 이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남는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뭐 추천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이 영화에 대해서 막 호들여 깔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마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혀지겠죠. 조현우님께서는 망작들의 우상. 망작들의 우상이 아니에요. 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야물야물야물땅님께서는 이게 뭔 내용인지 아예 아니? 누가 해석 좀 해주세요. 영화를 보고 뭔가 이해가 안 되면 해석을 보기보다는 그냥 재미가 없었던 영화인 거예요. 이호한님께서는 감독님들 제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어떤 느낌표나 뭐 어떤 점도 없는데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최원성님께서는 내가 예고편 본 그 영화 맞나 싶어서 상영관 나갔다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길로 다른 상영관으로 들어가셨어도. 누룽지님께서는 생각보다 잔인해서 깜놀, 흥행은 안 되겠구나 싶지만 저는 재밌게 봤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기존의 뭐 한국 영화든 외국 영화든 어느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인상적인 장면이라든가 연출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점들이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은 있었는데 그런 재미나 그런 장점들이 이 영화의 내러티브와는 별개의 매력이었다라는 게 단점이죠. 사실은 그러한 장점들이 이 영화의 전체 내러티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그래서 더 다른 것까지 더 좋아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아리송,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가끔 이 영화를 보다가 뭐 난해하고 어려운 영화들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난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그냥 그 영화는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려워도 재밌는 영화들이 있잖아. 근데 이 영화는 어렵기만 한 거잖아. 그죠? 자, 어쨌든 제 영화 리뷰에서는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 후에 커뮤니티에 또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렀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버튼 클릭해 주시면 누구보다 빨리 엉준의 영화 리뷰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